자, 안녕하십니까. 명지세면 생활명리 시간입니다. 저번에서 갑을병정 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금수, 경신, 임계 이렇게 4개의 천간을 이야기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리라는 수업이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대면으로 해도 무슨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이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저는 했던 말 계속 하는데 맞죠, 그죠, 선생님, 그죠? 늘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선생님도 안 계시고 이렇게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실는지 이게 사실은 의문인데, 그래도 지금 순간에서는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따로 이제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일상에서 서여지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생활 명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끝나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경신임계를 갑을병정 무기까지, 갑을병정은 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양 중에서 목화는 양이고, 그리고 토를 기점으로 해서 금수는 음에 속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양이라 해서 나는 양이야. 양이 어디에서 왔나라는 걸 이야기하죠. 양 되기 전이 있는 거고, 또 음이라면 되기 전이 있는 것입니다. 되고 난 후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하실 때 이거를 이해를 참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래? 양은 양이고 음은 음인데 왜 자꾸 저래 양음이 어떻고 양음이 늘 양음 이야기한다고, 그죠? 그리고 뭐 목은 목이지, 양목이 있고 뭐 음목이 그것도 양음이라 이야기한다고.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죠? 선생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원래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 뭐가 있으면 뭐가 없는 것이고, 뭐가 없으면 뭐가 있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음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음양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더 이야기해서 목화토금수로 또 이야기하자. 양이 5개의 행로, 오행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이게 오행입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때 선생님도 음양오행 많이 들어보셨죠? 음양오행은 전부터 이제 우리 이제 중국의 고대부터 이야기하는 음양오행이잖아요. 그게 음양오행입니다. 달리 음양오행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음양오행에서 양이라는 것은 진짜 양기질로 가는 것인데, 이 양이라는 것을 가기 전에 목이라는 게 있어서 양으로 가게끔 해주는 것을 이야기했는 거고, 그러면 양이라는 건 진짜 뜨겁고 진짜 밝고 진짜 산만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보름달이라 했잖아. 보름달이 서서히 있잖아. 터지지 않으려면은 서서히 조금씩 작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기 위해서 중간 조절 역할 했는까지 했었고, 그리고 음으로 가기 위한 거, 여기가 금이 있다면은 진짜 음은 여기 수겠죠, 그죠? 요렇게 가기 위한 거, 여기가 목이 있다면은 그 다음 진짜 양으로 가는 이제 화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돈다는 뜻을 이야기했는 거지. 14페이지인지 15페이지인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림을 그렸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음으로 가기 직전, 진짜 완전한 음이죠. 이렇게 완전한 음으로 가는, 완전한 음의 수까지 가는 그런 이제 단계를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수만 남았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조금은 아시겠어요? 그래도 모르시겠지. 하다 보면 늡니다. 하다가 또 제가 또 이야기 드릴 거고요. 모든 것을 이 명리 공부를 하실 때 외워야지 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1+1은 2다. 이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저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선생님도 저게 그렇구나 하는 게 1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그 말이었구나. 항상 명리 공부는 지나고 난 뒤에 생각하면은 그 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명리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난 몰라, 난 머리가 나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모릅니다. 선생님만 모르는 게 다 몰라요. 자, 금이라는 것은 음으로 가기 전에, 그러면 완전한 음은 이게 완전한 음입니다. 완전 큰 음. 이거는 완전한 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양음이고요. 이건 진짜 음이고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금에서 수로 가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금에서 수로 가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금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자, 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장을 했지요.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아주 많은 이파리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이파리를
많이 무성하게 만들어냈다고요. 뭐 때문에? 태양이 있어서, 열이 있어서 이렇게 이파리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태양이.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이파리를 만들면 결과가 없지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라는 것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경금은 양금이고 이건 음금입니다. 그러면 양금이라는 것은 열매를 만들기 위한 바로 직전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금은 완전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경금이라는 어떤 열매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덜 익은 열매예요. 우리가 매실은 어느 정도 익으면은 매실 청도 담고 막 하는데, 매실을 조금 덜 익으면 이렇게 감도, 우리 감 같은 것도 그렇고 덜 되면 뜰다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조금 덜 익은 거, 이렇게 과육이 서서히 덜 익은 상태에서 과육이 무성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진짜 맛있고 가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제가 물상론으로 그냥 이야기해서, 물상으로 이야기해서 열매라고 이야기했는 거고, 어떠한 일의 사건을 벌렸을 때 진짜 여기 정도 가면은 진짜 돈 되는 거, 가치 있는 거, 부가가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이라는 것을 돈으로 이야기 많이 해요. 오행 중에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사주에 금이 없는데 금붙이 좀 하고 다니까요. 굉장히 많죠, 그런 분. 우리 지금 선생님도 그렇고 금붙이, 쌤은 금기 많아가 안 해도 되겠다만 하는 거지. 금기 없는 선생님 금붙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금이라는 속성이 그런 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금이라는 거는 가치 있는 거,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좀 멋져 보이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뭐 반지, 목걸이 이렇게 막 반짝거리는 거 멋져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보이고 이런 거. 그래서 금을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면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한 금의 결정체가 신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경금, 신금입니다. 자, 보면은 신금이라는 거, 경금이라는 거는 20페이지에 7번에 경금이라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경금은 첫 번째 줄입니다. 초가을에 만물이 내리는 결실을 맺는 기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만물의 기운이 팽창하여 수렴으로 변해되는 열매가 여문 모양으로 견강한 기세를 타며 달을 상징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우리 금이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엽심이 강해서 군인, 경찰 이런 거 강직한 거.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 이런 걸 할 때 보통 우리 집에서 도마 많이 쓰죠. 탁 자르는 거, 칼 같은 거, 이런 것을 금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칼날이다,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속성이 있을 뿐입니다. 뭔가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속성. 그래서 금기가 많은 분들이, 사주에 금이라는 것이가 많은 분들은 단호한 걸 좋아하고 확실한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경금의 그런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덟째 줄에 보면은 이제 어엽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넘치기 때문에 정작 자기 실속을 못 찾는 경우도 있다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덜 익은 열매란 뜻입니다. 아주 이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건 엄청 강한데 약간 덜 익었다라고 이야기 제가 드렸죠. 그리고 또 8번 다음 페이지 신금을 볼게요. 신금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결정체이다. 완전한 결정체이다. 그래서 신금이라는 본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뻐요. 이쁘기도 이쁘고요. 참 보석까지 태어났다 해서 좀 어디 가더라도 좀 잘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사실 또 이쁘기도 이쁘고, 그래서 흑백의 논리가 분명하다라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확실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경금이라는 것보다 얘가 더 금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이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자르고 맺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그죠? 자르고 맺고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제 분명하여서 외골수가 많아 대인관계가 좁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이거 하나로만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금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상으로 보면은 계산기, 뭐 계산기 맞죠? 뭐 어떻게 보면 계산기라 그러기도 하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은행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많이 했고, 세무사 직원도 많았고, 세무사 일도 많이 했고, 또 보석, 장신구, 반도체라고 했죠. 그래서 금이라는 것이 어떤 기운에서 원래처럼 이런 뭐 신축년 기운에도 그러한 것들이 조금 빛을 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갑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수까지 중에서 유일하게 금이라는 것을, 신금이라는 것에 많이 이렇게 몰두가 돼 있어요. 내가 같이 있어야 되고, 남들 보기에 내가 확실해야 되고, 이런 거 결벽증도 좀 있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고 멋진 사람 이러고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신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로 넘어갑니다. 수라는 것은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부가가치적인 거라든가 또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도 보면 이렇게 뭐 건부치라든가 아주 이쁜 거, 가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이 엄청 많이 하고 다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금이 없고 목밖에 없어요. 목하고 톱밖에.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이거 자체는 그냥 보여지는 거고 이런 거지 이게 내 거가 돼야 돼요. 자, 선생님 이렇게 금을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 거는 이거는 내 거는 맞지만은 진짜 내 거라는 소유라는 건 내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를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 수는 소유입니다. 소유. 한마디로 수는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기운이 있으면은 소유라는 그런 개념도 많이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계절로 본다면은 가을에 일어나는 열매를 맺는 어떠한 그런 계절의 기운이라고 본다면은 임계수라는 것은 겨울의 그런 계절을 봅니다. 우리 겨울에 뭘 하죠? 옛날 어른들이 농사 짓고 겨울에 하는 거는 겨울에는 이제 봄 되기 전까지 이제 그 먹을 음식을 창고에 저장고에 저장하는 기능, 또 겨울에 김치 담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 그죠?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앉아서 이렇게 화로가에서 막 옹기종기 이렇게 내 거 우리 식구 챙기고, 사실은 겨울 추워서 잘 안 나가잖아, 그죠? 그런 기운들이 겨울입니다. 이러한 기운들이 있어서 내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수라는 거와 개수라는 것을 본다면은 완전한 겨울은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춥다라고 보는 거고, 임수라는 거를 물상으로 본다면은 겨울이라는 기운으로 보는 거고요. 기운은 그런 거지만 물상론으로 본다면은 물이라는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거는 진짜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만큼 속을 모르겠다라는 개념도 있는 거고, 그리고 흐름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라는 겨울에는 이제 봄처럼, 봄, 여름처럼 악착같이 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될 것이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에 했는 것을 겨울엔 저장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흐름대로 그냥 이렇게 특별한 계획 세우지 가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대신에 봄에 가불목이 다시 올 때는 봄에 다시 할 것을 그냥 계획 세우는 일을 하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들을. 그래서 수라는 물상으로 본다면 물이라서 이거는 그냥 우리 안개 같은 것을 볼 수 있겠죠. 큰 바다라고 이야기하긴 한데, 큰 바다는 큰 바다예요. 태평양, 뭐 대서양 큰 바다입니다. 아주 멋진 바다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물을 먹고 싶어요. 물을 먹고 싶으면은 이걸 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큰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보기 참 좋다. 언젠가는 저 바다를 쳐다보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우리 여행 갈 때 바다로 많이 가듯이 그런 것을 이제 임수라고 이야기하고, 개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물입니다. 자, 실질적인 물은 뭐죠? 마시는 물, 이런 거. 그래서 현실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물상으로는 임수는 지금 임수는 밑에 물상으로 이슬이다, 호수다, 수평적인 물이다. 수평적인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태평양, 수평면 뭐 이렇게 대서양 같은 걸 이야기하죠. 유랑한다, 수집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마시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진다, 마신다라는 거는 제가 수라는 거는 소유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려면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먹는 거. 자, 그거는 뒤에 22페이지의 개수입니다. 개수 같은 경우는 수직인 물이고 약수다라고 돼 있죠. 물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자, 수라는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요, 내 속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가지답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않은 나를 가지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나에게 이루은 것을 이렇게 축적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시고 이렇게 뭐라도 배우시는 건 교육이죠. 내가 내 머리에 뭔가를 익히고 하는 것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어느 집, 어느 아파트 이름, 저 이름 명지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내 거예요. 이런 것처럼 수라는 개념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 그런 걸 하기 직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수 중에서도 임수라는 것은 희망적인 거. 분명히 저기 이만큼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저거는 내가 가질 거야. 진짜 저거는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좀 들어가고 하는 거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개수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가지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음적인 부분이 이제 개수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수 22페이지에 보면은 개수는 늦겨울이라고 해서 음의 극단에서 갈라져 양이 다시 태동하는 기운으로 봄비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러냐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개수에서 다시 갑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개수라는 건 마지막에 실질적인 그
그러한 소유라든가 그러한 어떠한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지만은 이 가져서 왜 가지냐면 그 다음에 다시 감목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고 그리고 리더보다는 참모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신임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오늘 천간의 기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 연결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라도 또 궁금증을 또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예. 선생님이 이제 목기가 많으셔서 그치? 자, 우리 지금 앞에 선생님께서 사실 지금 이렇게 그 찍으면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몇 분 카메라를 또 만져주시는 선생님하고 또 우리 앞에 또 이제 도와주시는 도우미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간목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제 간목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글씨 4개 중에서, 여기가 본원이 간목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가볼문정에서 간목이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목이 많고 뭐 이런 걸 저는 알거든요. 맞습니까, 선생님? 목이 많고 여기도 목이지요. 목이고 여기는 토고 여기도 목이고 토 이렇게 돼 있는 걸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도 기억을 되게 잘해요. 한 번 더 봐도 여기에는 목이고 이렇게 목하고 목토밖에 없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어디 가면은 그래 목이 많으니까 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수업할 때 이야기 들었다시피 천간의 것은 지금 천간 이야기는 천간의 것은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기운을 지금 앞에 선생님은 무토고 또 금도 많고 우리 또 촬영한 선생님은 간목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기운 선생님과 지금 이제 촬영해 주시는 선생님 보면은 선생님은 또 이게 간목이고 또 무토고 이렇게 무토고 그리고 이렇게 병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자 이것은 똑같은 간목인데도 그 이야기 드렸지요. 이 본원이 같다 해서 같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4개 기둥에 글씨 8개 있는데 이 글씨들이 어떻게 움직여 갖고 이렇게 되냐 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 그러면은 신금이라든가 금이 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 주셨잖아. 그죠? 그거는 나란 사람은 사주팔자라는 건 납니다. 생년월일이 있는 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변할 수는 없지요. 아니면 다시 엄마한테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데 변할 수가 없지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주팔자 속에 인자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금이라는 게 없다는 거는 나의 성격 중에서 금의 그런 기질이 성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이라는 성격은 뭔가 막 새로운 것을 해내고 싶어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목이라고 이야기했고 화라는 거는 자 모여라 다 같이 해서 뭔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토라는 거는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금이라는 거는 결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매니까 결실이 꼭 있어야 된다. 뭐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까지 가지 않은 결실 없는 거 뭐 하려고 시간 낭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금입니다. 확실한 것을 하는 거고 목적 지향성이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라는 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는 게 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이 가치관이 나눠져 있는데 선생님이 금이 없고 사실은 목이 이만큼 많다면 금은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열심히 내가 뭔가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뭘 하시는데 결과물은 약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 그거는 내가 처음부터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물에 대한 생각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이 하는 게 좋은 거고 지금 선생님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하시잖아요.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진짜 하고 싶은 것도 진짜 많고 뭐 이렇게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거에 대한 가치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덜하고 행동을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옆에 금기가 참 많은 사람이 금이라는 오행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거 하지 마. 그거 돈 안 돼. 그거 해가지고 덕도 없는데 그거 뭐 하려고 자꾸 네가 남을 도와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얘기 하겠지.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물어서 내가 우리 친구는 좀 닮는다 그러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내가 절제가 좀 된다는 건 있겠죠. 대신에 진짜 옆에서 금이 진짜 많은 사람이
모든 게 여기가 금 다 금이다. 온통 금인 사람들은 항상 결과물만 보고 하려고 한다면은 따르는 친구가 없겠죠. 옆에 주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 항상 혼자 모든 것을 하고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선생님하고 옆에 있으면은 신나고 재밌죠. 선생님은 이렇게 토가 많고 이러신 분은 모든 인생이 재밌어요. 늘 그리고 바쁘지 않나요? 엄청 바쁘지요. 제가 알기로 엄청 바쁜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바빠요.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얼목 있고 여기 간목 있고 이렇게 돼 있으시죠, 선생님. 이렇게 돼 있으시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 술토고요. 여기는 진토고요. 여기는 축토고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분들은 사람 주위에 진짜 많아요. 이렇게 어디 가더라도 사람 몰고 다니고 신나는 일 자꾸자꾸 만들어내고 바쁘기는 엄청 바쁘다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목이라는 과 토가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응대해 주는 사람이란 뜻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옆에 전부 다 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전부 다 이렇게 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처럼 목기가 또 부족하다는 그런 거죠. 이렇게 금 이런 게 만약에 또 금이다 이러면은 이런 분들은 그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걸 시작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왜 금붙이를 하고 뭐 이렇게 번쩍거리는 걸 한다는 거는 사실 여기에 그렇게 뭐 해당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데 좀 더 가치 있는 걸 하라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다 싶은 걸 좀 잘라내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이라는 건 아시지요? 신축년이라는 거는 자, 가치 있는 것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야 되는 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좋은 해겠지요. 그래서 조금 정리할 거 좀 정리하시는 해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옆에 신금이나 경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분이 옆에 있으면 처음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왜? 나란 사람은 금이 없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천간 이야기할 때는 내 마음을 이야기했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게 오니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원래부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걸어가래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자꾸 당기니까 원래 모든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가던 거를 지향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원래 한 해가 지난다면은 아무래도 뭐 내가 필요 없는 거 좀 잘라내고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들도 많을 거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 용도는 목이 많은 사람들이 금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용 용도는 이러합니다. 그리고 그래 보통 이런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많냐면요. 계수, 임수 이런 사람들을 부군으로 많이 맞이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부는 아닌 사람이 만나요. 연애하셨지요? 연애는요. 나하고 조금 뭔가가 달라야지 신기해서 또 연애하고 만나고 하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진짜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하고는 처음에는 그 다른 점이 좋아서 결혼을 하는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 보니까 내 마음 편하지가 않는 거야. 결혼이라는 건 개인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작은 단체지만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집에서도 양말도 벗어 던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옆에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금수기운이 많은 분들은 명확한 걸 참 좋아한다고요. 할 것만 하고 그리고 남일은 하지 말고 내일만 내가 하고 그게 금수입니다. 목화라는 거는 내일 또 니일이고 니일 또 내일이고 이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그래서 동네 반장 이런 거 하시는데 선생님도 그런 뭐 회장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뭐 동네 회장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금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일에 대한 것만 해도 사는 게 버거운데 왜 나무 일 감습하냐 이게 금수입니다. 그런데 보통 결혼은 그렇게도 하세요. 왜냐하면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좋거든. 연애는 그렇게 하십니다. 연애 말고 선보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집안과 집안끼리 할 때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위 옆에서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검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못하게 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이라서 그런 것을 조금 내가 듣는 시점이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한테 좀 필요한 것을 좀 얻으려고 한다. 나한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말보다는 나한테 필요 없는 내가 남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했다. 그래서 덜 한다는 개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병화 무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틀린 겁니다. 똑같은 본원이 간목인데,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다른 선생님은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고 간목이 있어서 목생, 화, 생, 토 이렇게 세 개가 다 있어요, 오행이. 그러시면은 앞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창의적으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이라든가 또는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다예요. 학습을 하고 기술을 배우다. 그렇게 해서 토로 간다는 화생토에서 결실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고 결실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주 참 많습니다. 재능 참 많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천간에 똑같이 본원이 간목이라 해도 옆에 것이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생각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꼭 배우시지요. 그죠? 뭐 끄떡끄떡 하시는데 배우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꼭 가져오려고 하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신축년이었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 금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시는 거고 사람들 앞에 가치 있는 사람임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되는 겁니다. 원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제 좀 이렇게 내 삶이 조금 더 이렇게 모습이 한 차원 더 가치 있게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위에 글씨가 선생님 지금 시를 모르셔서 제가 이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 시에 만약에 검수 정도 있으면 진짜 좋은데 여기 수기도 하나 있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 뭘 자꾸 배우시고 뭐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 본원이라는 글씨에서 이렇게 맞춰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여기 선생님은 그래도 참 잘 태어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천간의 것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지요. 여기에 최고 좋은 거는 목, 화, 금, 수 이랬으면 진짜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없다 하니까 여기 선생님 이렇지요. 우리 애들도 보면 다 똑같은 것이밖에 없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태어나시기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선생님 근데 이런 건 있으시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꼭 해야 되겠다. 그건 있으시죠. 그죠? 하고 싶은 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어떤 운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무런 결과를 못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해마다 오는 그런 운이라든가 그런 뭐 세상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죠. 원래까지 코로나 때는 내가 뭘 이렇게 막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강의장에서 이렇게 쓰고 싶어도 원래는 뭐 하던 강사들도 이제 강의하던 사람들도 못하게 하는 그런 운이 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또 이거를 조금 어느 정도 잠재워 주는 거 있잖아. 그죠? 하고 싶은 걸 굉장히 있잖아. 하려 하더라도 그 조금만 참아보자는 그런 것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저는 그래도 생각하면서 합니다. 또는 이제 진짜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 보고 진짜 열심히 뭐 한다 뭐 있잖아 미리미리 계획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금수 정도 한 개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생각에. 근데 선생님 외모 보면 아무래도 그러실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기는 하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천간이 있는 것이 4개가 천간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것이가 조합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금기가 많다. 만약에 천간이 저는 금기가 되게 많아. 여기에 이런 게 금으로 이루어졌다. 신금, 경금이 있다는 거는 모든 것에서 나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제 나쁘게 이야기하면 확실한 것만 하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거고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또 좋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겠다라는 거는 또 나쁜 건 아니고 참 좋은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금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하고자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금기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을 하고자 하면 이 금이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화기라는 게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게 하나 정도 천간에 같이 있으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가치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죠? 뭐 이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진급이 된다라든가 또 중요한 업무를 내가 이제 맡아서 한다라든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쉽게 보이지 않고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보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거시가 있으면 이 거시를 사용할 수 있는 옆에 있는 거시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그런 무슨 거시가 있으면 좋겠죠. 쌤 같은 경우는 화기가 있으면 좋죠. 병화 이런 거, 병화, 정화 이런 거 있으면 좋죠. 그죠? 선생님 이런 날이 오는 일진 이런 날에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돈이 들어와요. 그죠?
선생님 여기서 뭘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데 이런 게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연결 지어지면은 아무래도 뭔가가 결정체가 좀 생기는 거지요.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만세력 이제 본인 거를 다 이렇게 앞에 딱 두고 본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봤을 때 이 만세력을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그래도 오늘까지 배운 거 천간에 대한 걸 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때 자, 본원에 있는 요 글씨체가 요 글씨 여기 글씨가 나의 그러한 어떤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고 옆에 있는 것은 곁다려서 그거를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무토예요. 그죠? 뭐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무토입니다. 보니까 무토가 금이 많더라고요. 그럼 무토라는 거는 일하는 사람과 일 잘 되게끔 도와주는 거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일 잘 되게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무토 역할인데 그 무토에서 선생님이 금도 옆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 그래서 결과물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화기가 조금 더 오면 좋죠. 화라는 게 온다면은 오늘 내가 했는 그 모습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아주 깔끔하고 이쁜 거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늘이 사실은 기회의 날이에요. 기회의 날. 오늘 기회 날에서 확인 아닙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이 영상을 못 만들어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오늘 또 이제 저 또 일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사람마다 보면 항상 늘 이렇게 되게 이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생각지 못한 그런 영상이 또 이제 좀 허리몽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 왔다 갔다 음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멋진 것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실수도 반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그날의 일진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그날의 그런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변화 또는 이 지금 흐름의 그런 기운들이 어떠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선생님 아까 물음에 대한 건 이렇게 답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올해는 신축년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인 지금 선생님 경인달인데 60갑절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달도 60개로 계속 흐릅니다. 갑자, 얼축, 병인, 정명,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이런 식으로 60개로 흐르는데 지금 달이 경인달이에요. 그리고 이 경인달이 다음 달 5, 6일 정도 되면 신묘달로 또 변합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서 이렇게 인달에서 묘달로 흐르는데 다음번에 우리가 수업할 때 제가 시간을 틈을 잠깐 내서 신묘달에 들어갈 때 신묘달은 어떤 운인가에 대해서 이 아까 이야기하는 본원, 갑에서 개수까지 또 한 번 또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달 지나가기 아무래도 또 뭐 재미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아직까지 경인달이란 말이에요. 이번 달이 경인달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는 것을 또 생각하면은 경검이라는 거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자 이제 시작을 하자. 그래서 가치는 열매 맺는 시도하는 겁니다. 열매의 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이라는 게 있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열매 시도하려니까 기본적으로 목이라는데 목 시작을 했는 거고 또 이제 이거는 인묘진 사업에서 이는 목이라고 제일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게 목이라는 건데 자 열매를 시도하는 거고 목이라는 건 어리고 어린 새싹이죠. 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이라는 거. 원래 우리 지금 봄이죠. 지금 올해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이 그죠. 근데 보세요. 아유, 지금 이제 열매 이제 겨우 이제 열매가 아니고 이제 겨우 이제 어린 새싹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기운은 하늘의 기운은 자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건 어떻게 이게 뭔 뜻입니까 이거는? 그래서 경인이라는 이번 달의 간지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뜰분감이라고 합니다. 뜰분감. 설익은 열매. 설익은 열매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엔요, 예전 같지 않아서 이렇게 그 인건비가 비싸서 사과밭에 사과도 딸 사람이 없어서 갖다 버리더라고요. 버리는 시점인데, 덜 익은 열매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덜 익은 열매 쓰이는 데는 요새 효소를 많이 담대요. 그래, 경인이라는 이런 간지가 있는 사람이 효소하고 인연도 되게 많습니다. 효소 담아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이 이제 어린 새싹이 있는 이런 현실에서 자꾸 기운은 열매를 맺어라 하니까 조금만 지금 이제 겨우 이제 한번 이제 뭐 이제 나무 하나 키워 볼까 싶어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마음들이 급하단 말이에요. 이번 달은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생각대로 안 된다. 또 마음은 급한데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지금 또 그걸 갖다가 뭐 코로나 부룩하는 뭐 핑계를 대고 그래서 그렇다. 막 우울하다 그러고 이번 달 유난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세요. 지금 또 코로나도 좀 더 발복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이 되고 하니까 특히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경인달은 이런 달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기운들을 보기에는 천간의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음 주에 배울 거, 다음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 거, 지지는 그럼 어떤 기운이야? 이거를 조합해서 보는 것을 간과 천간과 지지, 간지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으로는 그 사람이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또 지지로는 현실적으로 그 성격대로 되느냐라는 거를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게 되느냐는 걸 보는 건데 경인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달은 그럼 경인달은 언제까지냐면은 다음 달에 한 7일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달 초순에 6, 7일 정도, 6, 7일까지나 갈라는 모르겠다마는 그때쯤 되면 이제 그 변하는 시점이 옵니다. 자, 3월 5일부터 경칩입니다. 그죠? 3월 5일 전까지는 경인달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계절학이기 때문에 그 경인달에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뭘 열심히 했는데 허탈한 느낌 참 많이 드실 거예요. 이번 달 그렇죠. 뭔가를 하고자 마음은 내가 진짜 하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상황이 그래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열매 맺으려고 경험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번 달 아직 남은 며칠 동안은 준비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전에 뭔가를 이제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많이 우울하거나 좀 그리고 조금 있잖아. 그죠? 뭐 불편하거나 내가 뜻대로 한 것이 저도 사실은 몇 가지가 뭘 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산되고 막 이렇더라고. 어찌할 수 없는 걸로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누구의 탓이 아니고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뭐 상황이 때문에 그런 거 상황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조금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경인이라는 경인달을 보통 떫은 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격이 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격이 급한 거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는데 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조금 더 하고 또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를 가는데 뭐가 잘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라는 기운이 내 사주에 있다면은 능력은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을 것인데 또 화라는 게 있다면은 실력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번 달 경인달에 내가 화가 있다면은 지금 우리 앞에 선생님 화기가 있었거든요. 병화라고 그러면은 선생님은 실력은 충분한데 이 뜻입니다. 실력은 충분한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신다든가 그런 걸 준비하시는 거고 내 사주에 수가 있어서 이런 이제 달인데 내가 해자축이나 뭐 임계수 수가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나는 그래도 미리 준비는 참 많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또는 이제 그런 이제 실력적인 게 부족하다라고 느끼시고 좀 더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또 이번 달에 뭐 일 다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한 수나 화기나 이런 게 다 같이 있다면은 이번 달도 아주 왕성하게 일이 참 잘 될 수 있는 그런 건 있겠습니다. 참 복잡지요, 명리라는 게, 그죠?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좀 되셨기 때문에 그냥 사주팔자 글씨 8개 보고 뭐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처음 입문하신 선생님은 사실 어느 정도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이, 저게 무슨 말 하는가 싶다가 본인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해요. 내가 을목이면 을목 이야기하면 쫑긋하고, 뭐 우리 딸내미 있잖아, 그죠? 간목 이야기하면 쫑긋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개씩 배우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